요거는 AMD 9600X CPU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가격이 하늘을 뚫고 올라가고 있는데 알리에서는 약 20만원 안쪽으로 구매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알리에서 약 10만원? 11만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 기가바이트 메인보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DDR5 램 중에서 요즘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그 회사 킹뱅크 램 요 3종 세트를 이 두 개를 조합해서 딸깍으로 들어가는지 확인해 볼게요. 알리에서 골라보니까 메인보드는 이거보다 더 저렴한 모델도 있긴 했는데 그래도 4대 브랜드인 기가바이트 그리고 와이파이랑 블루투스 요 두 가지 조건에서는 요게 제일 저렴하더라고요. 그리고 리비전으로 유명한 기가바이트답게 이쪽에 보면은 리비전이 1.2 버전이에요. 기가바이트 홈페이지에서 이 모델을 찾아보니까 1.2 버전에서 램 클럭 호환성이 더 개선이 됐다고 나와 있었어요. 메인보드 모양은 이러한 모양으로 생겼고 그래도 저가형이긴 한데 이 메인보드 백패널이 그냥 일체형으로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리고 와이파이 랜 카드가 여기에 달려 있어서 이쪽에 모델명을 검색해 보니까 와이파이 5를 지원하고요. 그래서 이쪽에 안테나가 쭉 이어져서 이쪽에 들어간 케이블이 이쪽에 안테나 여기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램 슬롯은 두 개인데 뭐 어차피 풀뱅크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니까 두 개면 충분할 거고, 조금 아쉬운 거는 M.2 SSD 슬롯이 하나인데 저처럼 동영상을 뭐 많이 저장하지 않는 이상 2TB SSD 여기에 하나 넣으면 충분할 거고, 그래도 저가형인데 방열판까지 기본적으로 달려 있고, 그리고 같이 들어있는 SATA 케이블 두 개, 그리고 같이 들어있는 와이파이 안테나. 킹뱅크 램도 열어보면 먼저 48기가 6800클럭 램부터, 램 모양은 이러한 모양으로 생겼고, 그리고 서멀 패드 모양 보면은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단면 램이니까 위쪽에는 칩이 있고 아래쪽에는 칩이 없어요. 다음으로는 48기가 8000클럭 램 모양은 이러한 모양으로 생겼고, 윗면에만 칩이 있고 아랫면에는 칩이 없어요. 그리고 96기가 6400클럭짜리 96기가 램 디자인은 이러한 모양으로 생겼고, 서멀 패드 쪽을 보면은 이게 한 개당 48기가 램이니까 위쪽에도 칩이 붙어 있고 아래쪽에도 칩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양면 램으로. 그러면 오랜만에 테스트 벤치에서 사용을 해볼게요. 테스트용으로 쿨러는 LS720 요걸 사용할 거니까 먼저 CPU를 조립을 해볼게요. 요 쿨러 가이드 요거 두 개를 빼줘야 되니까 이렇게 떼어냈어. 그리고 CPU 소켓을 열어보면 뭐 설명 분량은 오케이. 그리고 알리발 9600 CPU. 이게 어떻게 알리에서는 20만원도 안 하지 이걸? 저같이 수전증 있다면 제일 긴장이 되는 순간인데, 아무튼 이렇게 놓고 오케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한 다음에 내렸어. 그냥 누르면 이거 팅! 오케이. 이렇게 빠져나오고, 휴. 그리고 테스트 벤치에 나사 위치가 4개밖에 안 맞는데 뭐 테스트만 할 거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그리고 SSD도 끼워야 되니까 오케이. SSD 방열판은 이러한 모양으로 생겼고, 테스트용으로 SSD 일단은 아무거나 하나 끼우고, 여분에 나사가 없구나. 기본 제공되는 방열판에 이렇게 나사가 아예 들어가 있기 때문에 M.2 나사가 따로 있어야 되네요. 저는 일단 M.2 나사 남는 거 요거 따로 하나 있으니까 요거를 끼워줄게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바이오스 플래시백으로 처음부터 바이오스 업데이트부터 하고 시작을 해볼까요? 저렴한 메인보드긴 하지만 기가바이트답게 이쪽에 보면은 Q 플래시 플러스, 요게 바이오스 플래시백 버튼이거든요. CPU나 램을 아예 꽂지 않아도 이 USB만 있으면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바로 할 수 있어요. USB를 컴퓨터에 끼우고, 기가바이트 메인보드 홈페이지에서 맞는 모델명을 찾아서 주의해야 될 거, 기가바이트는 리비전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리비전을 맞춰야 돼요. 이쪽에 보면 리비전 1.2 버전 있죠. 요거를 눌러서 지원 들어갔어. 이쪽에 바이오스 누르고
바이오스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을게요. 다운받은 거 압축을 풀고 폴더에 들어갔어. 바이오스 파일을 이름을 전부 다 지운 다음에 gigabyte.bin 이 파일로 이렇게 바꿔줘요. 그리고 USB는 오른 클릭한 다음에 포맷 FAT32 그리고 빠른 포맷 포맷이 끝났으면 닫고 이름을 바꿔놓은 바이오스 파일을 복사를 해서 USB에다가 붙여넣기 그리고 하드웨어 안전하게 제거 꺼내기 눌렀어. 꺼내기 이렇게 하고 USB를 뺀 다음에 메인보드 IO 포트 쪽에 여기 보면 바이오스라고 써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USB를 끼워주고 바이오스 플래시백 버튼을 꾹 이렇게 하면은 이쪽에 지금 빨간색 불이 잘 안 보이나?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쪽에 빨간색 불이 깜빡깜빡하게 보일 거예요. 이게 빨간색 불이 잘 안 보이나? 오케이. 이렇게 보면 지금 빨간색 불이 깜빡깜빡 하는데 요 깜빡깜빡 하는 게 멈출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깜빡이는 게 없어지고 빨간색 불이 아예 다 꺼졌다면 이제 USB를 빼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램도 끼워주고 9600X니까 내장 그래픽 있을 거니까 내장 그래픽에 연결을 해서 테스트 준비 완성! 과연 파워 온! 그치! 역시 청주 황금손 부팅이 됐어. 확인을 해보면 바이오스 최신 버전 9600X CPU 24GB 램 2개 모두 정상적으로 인식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일단 바이오스로 가서 F7번 눌러서 바이오스 초기화 F10번 눌러서 윈도우로 들어갈게요. 윈도우 들어와서 CPU주 정보를 보면 바이오스 디폴트 상태에서는 이렇게 인식이 되고요. 그렇다면 시네벤치 멀티코어 런 오케이 끝났어. 확인을 해보면 멀티 점수 16,674점 문제없이 잘 나왔고 CPU 최대 온도는 약 60도대 그 정도로 나왔고 CPU 최대 전력은 87W 네 이렇게 사용을 했네요. 오케이 문제없고 그렇다면 이제 딸깍을 해보면 일단 램 온도라는 변수를 없애야 되니까 램 쿨러를 장착을 해놓고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바이오스에 들어가요. 바이오스에 들어와서 어드밴스 모드 들어가서 조금 내리면 EXPO 엔터 눌러서 EXPO 선택하고 이쪽에 UCLK로 시작하는 거 엔터 눌러서 들어간 다음에 1대1 모드로 엔터 램 스펙이 기본적으로 6800클럭짜리니까 68배수를 불러왔는데 요거를 한번 엔터 눌러서 쭉 내린 다음에 60을 선택해줘요. CPU 수율에 따라서 6200클럭이나 뭐 6400클럭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안전빵으로 6000클럭으로 선택한 다음에 F10 누르고 엔터 윈도우 들어와서 CPU주 정보를 확인해보면 이쪽에 있는 숫자 그리고 이쪽에 있는 숫자 이 두 가지가 동일하면 1대1 모드로 6000클럭으로 지금 정상 부팅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DM5 오른 클릭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통과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오 테스트는 문제없이 지금 1시간 44분에 걸쳐서 끝났고 오케이 에러 없이 다 돌아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렇다면 아이다 64도 돌려볼게요. 캐시아 메모리 벤치마크 런 48기가 6000클럭의 CL32 딸깍으로 수치 문제없이 나왔고 40만원 초반대의 CPU 메인보드 램 그냥 딸깍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요게 최적의 세팅일 겁니다. 요 세팅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난 오버클럭이 재밌다 하시는 분들은 뭐 더 공부를 해서 올려보는 것도 괜찮을 거고 난 오버클럭이 재미없다 그러면 그냥 이 상태 그대로 바로 게임에 투입해도 될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8000클럭짜리 램 요거를 사용을 해볼게요. 파워 온 바이오스에 들어와서 어드밴스 모드 EXPO 프로파일 이거를 엔터 들어가서 EXPO 선택해주면 8000클럭램이니까 지금 8000으로 설정이 됐는데 9600X CPU로는 웬만해서는 8000클럭이 그냥 딸깍으로 들어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안전제일이니까 7400을 선택한 다음에 F10 누르고 엔터 윈도우로 들어가요. 윈도우 들어와서 CPU 정보를 보면 언코어 클럭이 D램 클럭의 지금 절반으로 설정되어 있으니까 기어 2 모드로 7400클럭으로 설정이 된 게 맞고요. 그렇다면은 DM5 오른 클릭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완주할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오케이 에러 없이 완료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오케이 닫고 그렇다면 아이다 64 런 9600X 기어2 7400클럭 대비 뭐 큰 문제 없이 나왔고 오케이
그러면 이게 궁금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8000클럭짜리 램인데 그냥 딸깍으로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8000클럭을 딸깍으로 무지성으로 넣어보면 EXPO 그냥 8000을 딸깍으로 F10 누르고 엔터. 윈도우 들어와서 확인을 해보면 8000클럭 1:2 기어 2 모드로 지금 설정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일단 8000클럭이 되긴 했는데 DM5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시켜보면은 잠깐 돌아가긴 하는데 이렇게 바로 스톱이라고 뜨면서 에러가 나서 중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요거는 8000클럭짜리 램인데 램 수율이 8000클럭이 안 돼서 딸깍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 8000클럭짜리 램을 이쪽에 있는 9800X 3D에 딸깍으로 넣어보면 파워 온! 이렇게 부팅을 해서 바이오스 초기화 기본 상태에서 F7번 눌러서 고급 모드 AI 트위커 쪽에 가서 튜너를 EXPO2 선택하고 F10 누르고 엔터. 그냥 무지성으로 넣어보면 윈도우 부팅에서 CPU 정보를 보면 1:2 모드로 8000클럭 CL38 딸깍으로 제대로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TM5 오른 클릭 관리자 권한을 실행. 이것도 통과하는지 확인을 해보면 오케이 완료됐고 에러 없이 완료됐고 이쪽에도 에러 없이 완료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오케이. 아이다 64 벤치마크 런. 벤치마크 상에서도 EXPO 딸깍 8000 문제없이 나왔고 그래서 8000클럭 램을 그냥 EXPO 딸깍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이렇게 CPU나 메인보드에 따라서 그냥 8000클럭이 딸깍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8000클럭 램은 자신의 CPU나 램에 따라 가지고 구매하는 게 좋을 거예요. 다음으로는 96기가 6400클럭 CL32 48기가 2개 인식됐고 어드밴스 모드 가서 EXPO 프로파일 엔터 EXPO 골라서 UCLK 선택해서 1:1 모드 골라서 램 클럭은 6000으로 엔터해서 이 상태로 F10 누르고 엔터. 윈도우 들어와서 CPU 정보를 보면 96기가 둘 다 동일하니까 1:1 모드로 6000클럭 CL32 정상적으로 부팅 완료됐고 TM5 오른 클릭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이것도 통과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오케이 테스트가 끝났어. 에러 없이 통과했고 에러 없이 통과했고 오케이. 그렇다면 아이다 64 런. 결과값 별 문제 없이 잘 나왔고 그렇다면은 6400클럭 1:1로 넣으면 어떻게 되냐 그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해보면 어드밴스 모드 가서 EXPO 프로파일 EXPO 선택하고 UCLK 모드 1:1로 무지성으로 딸깍으로 넣어보면 윈도우 부팅이 돼서 CPU 정보를 보면 1:1 모드로 CL32 총 96기가 램이 부팅이 됐어요. 그렇다면은 TM5 오른 클릭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요거를 통과하는지 확인을 해보면 지금 약 10초도 되기 전에 스톱 띄우면서 에러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빵은 6000클럭이 되겠죠. 그러면 또 여기서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이 녀석이 아니라 조금 더 고수율 시스템에 넣으면 1:1로 가능하냐? 9800X 3D 시스템에 끼워서 96기가 램 2개 끼워진 상태에서 F7번 눌러서 고급 모드 AI 트위커 쪽에 가서 오버클럭 튜너를 EXPO2 선택하고 조금 내려서 램 타이밍 컨트롤 들어가서 쭉 내려서 UCLK 1:1 모드로 설정하고 F10 누르고 엔터. 윈도우 들어와서 확인을 해보면 96기가 1:1 모드로 CL32 제대로 부팅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DM5 오른 클릭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통과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오케이 끝났어. 확인해 보면 에러 없이 끝났고 이쪽에도 에러 없이 끝났고 잘 돌아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아이다 64도 돌려보면 런. 이렇게 9800X 시스템에서는 96기가 6400클럭 CL32 1:1 딸깍 문제없이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요즘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이 킹뱅크 램 3종을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게 인터넷에서는 왕은행이라는 이름으로 별명이 붙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조합은 9600X에 바이오스 플래시백 와이파이 블루투스 달린 기가바이트 메인보드 그리고 48기가 램 이 조합이 약 40만원 초반대가 될 거니까 요게 엄청난 가성비 세트가 될 거고
8000클럭 램 같은 경우는 혹시나 자신이 고수율 시스템이 있어서 따로 오버클럭을 하고 싶다면 요거를 사용하면 될 거고, 혹시나 자신이 게임과 작업 둘 다 하는데 풀뱅크를 하기에는 램 클럭이 안 올라가니까 48기가 두 개만 끼워서 최소 6000클럭을 달성하고 싶다면 96기가 램, 요것도 괜찮을 겁니다. 5090은 언제 구하지?